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쩌면 여러분도 모르게 하고 있을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의료 쇼핑인데요. 이게 여러분의 돈과 건강을 동시에 위협할 수 있거든요.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2535. 이게 대체 무슨 숫자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에서 한 사람이 1년 동안 병원에 간 최다 횟수라고 합니다. 이걸 계산해 보면요. 와. 진짜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7번씩 병원에 갔다는 얘기예요. 믿어지시나요? 그런데 이게 그냥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요.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적으로 OECD 국가 평균보다 거의 3배나 더 병원을 자주 갑니다. 이 차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네, 바로 이런 현상을 우리가 의료 쇼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같은 병으로 여기저기 병원을 옮겨 다니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시간 낭비, 돈 낭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약을 너무 많이 먹게 되거나 불필요한 CT나 엑스레이를 계속 찍어서 과도한 방사선에 노출되는 정말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니, 그럼 대체 왜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병원을 돌아다니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요, 우리가 좀 외면하고 싶었던 우리 의료 시스템의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만 합니다. 자,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왜 좋은 의사가, 실력 있는 의사가 나한테 꼭 필요하지도 않은 치료를 권할 수 있을까?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 안에 아주 깊고 구조적인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한 전문가가 이 상황을 정말 기가 막히게 비유했는데요. 들어보세요. 짜장면 한 그릇을 1,000원에 팔면서 4,000원 손해를 보니까 그 손해를 메우려고 짜장면 위에 금가루, 은가루를 뿌려서 팔아야 하는 꼴이다. 여기서 짜장면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기본 진료고요. 금가루가 바로 돈이 되는 비급여 진료인 셈이죠. 그러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살아남으려면 이 금가루를 팔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공급자 유인 수요라고 부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정보를 더 많이 가진 공급자, 즉 병원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환자에게 필요 이상의 서비스를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더 좋은 치료가 아니라 더 많은 치료를 향해 달려가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게 있습니다. 바로 실손보험이죠. 환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보험 처리되는데 뭐 하면서 불필요한 진료를 쉽게 받고요. 병원 입장에서는 수익을 위해 비급여 진료를 권하게 되죠. 이렇게 환자와 의사 양쪽 모두 과잉 진료로 내몰리는 걸 이중의 도덕적 해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는 깨져버리는 거고요.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끌려다닐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을 제안합니다. 바로 수동적인 승객이 아니라 내 건강의 부조종사가 되는 겁니다. 부조종사가 되는 법,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진료실에서 이 4가지 질문만 꼭 해보세요. 첫째, 이 검사나 치료가 저한테 꼭 필요한가요? 둘째, 혹시 부작용이나 단점은 뭔가요? 셋째, 이것보다 더 간단하고 안전한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제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질문들 정말 간단해 보이지만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내게 진짜 필요한 치료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주도권을 쥐게 해주거든요. 두 번째 원칙입니다. 바로 브레이크를 밟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의료적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는요, 무조건 엑셀을 밟을 게 아니야. 잠시 멈춰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의료 쇼핑과 현명한 2차 소견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의료 쇼핑은 그냥 불안하고 불만족스러워서 충동적으로 여기저기 다니는 거고요. 2차 소견은 큰 결정을 앞두고 정말 이 길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거죠.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특히 이런 경우엔 2차 소견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량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아니면 한 번 하면 되돌릴 수 없는 큰 수술 같은 것들이요. 내 평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치료 앞에서는요, 신중하게 브레이크를 밟고 다른 의견을 들어보는 게 바로 내 몸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원칙입니다. 이건 아주 현실적인 방어 전략인데요.
바로 돈의 흐름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의 상업적인 압력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거든요. 돈의 흐름을 볼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뢰밭이 있습니다. 바로 비급여 항목들이에요. 이건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병원이 마음대로 가격을 정할 수 있거든요. 아까 말한 금가루가 바로 이거죠. 병원 수익과 직결되다 보니 과잉 진료가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이 비급여 영역입니다. 그럼 이 비급여 진료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행히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만든 건강이음이라는 앱이에요. 이걸 금융 엑스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원마다 제각각이던 비급여 비용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거든요.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이럴 때 딱 맞습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이 앱으로 미리 가격을 비교해 보세요. 그럼 어떤 게 평균적인 가격인지 감이 오고 유독 비싼 곳이 어딘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의사가 좀 비싼 치료를 권했을 때, 제가 알아본 바로는 다른 곳은 이렇던데요? 하고 자신감 있게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원칙을 실천하는 순간 여러분의 역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수동적인 환자가 아니라 내 건강과 돈을 모두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진 파트너가 되는 거죠. 정리해볼까요? 여러분의 새로운 실행 계획입니다. 첫째, 4가지 핵심 질문으로 부조종사가 되세요. 둘째, 중대한 결정 앞에선 브레이크를 밟아 2차 소견을 구하세요. 셋째, 심평원 앱으로 돈의 흐름을 확인해서 과잉 진료를 막으세요.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진료실에서 행동을 바꾸는 건요, 단순히 나 자신만 지키는 일에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이런 작은 변화가 모여서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한 더 건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을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러니 다음번에 병원 문을 열고 들어설 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그저 모든 걸 맡겨버리는 승객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내 건강의 방향키를 함께 쥐는 부조종사가 될 것인가?